자, 그러면 이제 58페이지 이제 문제 봅니다. 자, 겸업 보겠습니다. 자, 거기 대표형. 자, 주로 이제 물어보면 법인 물어봐요, 법인. 자, 그래서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골라라 그랬네. 자, 이사나 도배업체 소개가 알선이죠? 할 수 있고. 부동산 개발은 안 되죠. 그 다음에 소공사 대상으로 그랬는데, 이거 항상 이거 장난친다니까. 항상 우리 누구 대상으로? 개공사. 자, 그리고 30호 미만 단독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그랬는데, 자,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있죠? 이거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제한이.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됩니다. 자, 그리고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되죠? 그러니까 나오면 아주 쉽게 나와요. 이 파트는.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놓치. 자, 25번. 자,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래. 자,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자,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제한이 없으니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인 개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그랬네. 그럼 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는 해 못해? 못하죠? 자,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수험생 대상으로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 그걸 바꿨네, 살짝이. 자, 법인인 개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오직 뭐만? 경매.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만 되죠. 아닌 것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합니다. 우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몇 세대 기준이에요? 몇 세대? 30세대요. 30세대 그래요. 오피스텔 같으면 30호 해가 30세.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게 20세대였다가 지금 30세대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알선밖에 안 되는데 개인은 직접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6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1번.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 해 못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상업용만 된다니까. 상업용만. 농업용은 안 되고. 토지 안 된다고 그랬죠. 개공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 부동산 개발에 대한 상담. 상담은 되잖아요. 그 다음 개공사가 아닌 공인중개 또 나오네. 아니 거기 했고. 자, 5번. 내가 잘못 읽었네. 어쩐지 이상해. 가까이서 안 보여 이거 전. 안경을 좀 벗고 봐야 잘 보여. 그리고 글씨 작아 이 문제 집은 좀. 안 작아요? 작죠 이거. 요즘은 아니요 요즘은요 다 우리 글씨 크게 해요. 우리 책 다. 그래서 저도 교재를 예전에 이 사이즈로 했는데 이제는 다 A4 크기로. 그래서 글씨도 더 크고 포인트가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요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글씨 작다고 잘 안 보여. 자,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뢰인에게 경매 취득시키기 위해서 이거 대리란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는 거지 본인이 직접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4번이고요. 그러니까 30. 자, 27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자, 1번 주택 임대 관리. 이거 조심하세요. 우리 수업 많이 물었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임대 관리 등 관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 주로 많이 관리를 해줘요. 임대하는 거를 주로. 그래서 임대 관리 등 관리 등이니까 임대 관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나요? 있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개공사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 대행. 공제 업무 대행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 알선 이거 있고, 중개의뢰인 의뢰에 따른 이 사업체 소개, 그렇죠? 할 수 있죠. 자, 28번 자, 법인이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업. 이거 구분하세요. 관리 대행하고 관리업은 달라요. 또 분양 대행하고 분양업은 달라요. 분양 대행은 말 그대로 분양을 대신하는 거고, 분양업은 자기가 직접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2번 단독주택 부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 대행이 안 되고,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한대. 이것도 아까 안 된다고 그랬고, 이 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상업용 건축물이죠. 네, 분양대행 되죠 여기. 자, 페이지 넘겨서 29번 또 법인인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그랬는데, 다 같은 문제는 맨날 주택 임대업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매매업 안 되죠. 금지행위가 안 되고, 소공사 대상으로 하는 거 안 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분양대. 그렇죠. 이건 다 필요, 그냥 상가 분양대행이에요. 상가가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네. 자, 5번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선이에요. 자, 30. 자, 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랬는데, 자,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업 아니죠? 자, 토지에 대한 개발 대행 아니고, 경매 대상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아니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되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그런데 알선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이거 하는 건 아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런데, 자, 일단 부동산 개발업 안 되고,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는 되죠. 그 다음에 택지는 토지니까 분양대행 안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그럼 이건 개공사 맞죠? 개공사 대상으로 하니까 맞고, 주택 건설업은 안 되고. 네. 자, 그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모든 개공사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거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은 이건 다 하죠. 중개인까지 다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것은 다. 자,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지금 다른 개공사 대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자, 3번 법인인 개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자, 권리분석 취득 알선 이것은 필요 없고, 뭐만? 매수 신청 대리만. 4번 법인이 아닌 공사는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법인이 아닌, 그러니까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할 수 있다. 5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자 33번 자 틀린 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을 겸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렇죠. 2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네. 모든 개공사는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법인은 안 되죠. 개인은 되는데 법인은 안 된다.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고 경매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렇죠. 항상 여기서 조심할 게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중개인만 잘 구분하세요. 이거. 5번 모든 개공사는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분양 상업용 건축 분양 대행 이것은 다잖아요. 5가지는 5가지. 자 34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사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을 겸업으로 할 수 있냐? 맞죠? 네, 상담.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증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해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우리가 여기 등록하라고 그랬죠? 근데 국토부령의 이 규정이 있냐면 안 그래. 우리 매수증 대리는 맨 뒤쪽에서 따로 배우잖아요. 우리 중개사 법령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어요. 대법원 규칙에.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거 그 위에 거기 봐봐요. 그러니까 33번 봐봐요. 33번에 4번 지문 봐봐요. 거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등록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만약 중개사법에 있으면 이것을 맨 뒤에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때? 우리 중개사 법령에다 집어넣어서 배우겠죠. 근데 이것은 따로 있다 이거 따로. 자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있죠. 4번 모든 개공사는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인은 못하잖아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법령상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 환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겸업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법인이 그러죠. 법인. 지금 문제만 늘려놨지 뭐 몇 개 안 돼요. 지금 다 같은 얘기만 계속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용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24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일단 체계를 보죠. 자, 체계도를 봅니다. 자, 먼저 고용 제한. 자, 고용 제한은 일단 보조원만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소공사는 제한 없어요. 그래서 보조원만 제한이 있는데, 자, 먼저 개공사, 소공사 합한수의 5배를 초과하지 마라. 5배.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필취에다가 1년 1천 이렇게 됩니다. 필취에다 1년 1천. 그 다음에 고용신고. 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물론 이제 전자문서로도 됩니다. 대부분 전자문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 위반은 이제 업무정지 처분 사유고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업무정지에 직접적인 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기타 있잖아요. 그 기타 적용해서 때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록 관청을 그러면 고용 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결격인지 아닌지, 그리고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등록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소공사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 사본 낸다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제 직접 확인합니다. 그다음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외국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따로 내야 돼요. 우리 내국인은 우리 번역지자가 신원조회 하니까 필요 없는데 다른 건 외국인은 그게 안 되니까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 고용인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받았어. 그러면 이것도 협회에다가 통보. 그래서 2등분 휴행고 할 때 고용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특히 고용신고 이거 바꿔치기 한번 조심해야 돼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고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소공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죠? 이 법조문인데 이거 잘 나와요. 거기 본다, 이 본다가 뭐라고요? 간주기죠. 이거 추정한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추정은 반대 사실이 나타나면 바로 바꿔요. 그런데 간주는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바로 안 바뀌어요. 소송 가야 돼 이거. 그러니까 훨씬 그 규정이 센 거예요. 본다 규정이. 그러면 이들 고용인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을 진다 그러는데 무조건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만 업무상 행위. 그럼 이제 이게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게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인데, 자, 민사 책임은 이제 금전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1번에 보면 개공사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가로안에 부진적 연대 책임 그런데, 자, 그럼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은 책임을 안 지느냐? 그게 아니라 책임 집니다. 그러면 이때 책임은 둘이 순서 없다 이 말이야. 연대 책임이니까. 둘이 똑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동시에 선택적으로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개공사가 많이 손해배상했으면 이제 나중에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정책임. 자, 행정책임은 이제 고용인이 사고 친 게 만일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이야. 그러면 고용인한테 이런 행정처분을 때릴 수 없으니까 개공사 네가 대신 얻어맞아라. 그래서 개공사한테 이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사책임. 자, 형사책임은 이제 고용인이 형벌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우리 법상의 형벌은 뭐가 있냐? 3년 3천이 있고 1년 1천 있잖아요.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면 개공사 너도 벌 받으라 가지고 개공사는 해당 조에 규정된 뭐다? 벌금형. 벌금형만 받아. 징역은 안 받아요. 자, 그런데 니은번. 개공사가 이제 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적용하자. 그러니까 벌금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과실책임. 과실책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다음 개공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만일 그러면 300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받았으면 원래는 결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차이점인데 이건 뭐 외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소공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는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다 차이점이다 하면 돼요. 단지 거기 하나 체크. 보조원의 동그라미 4번. 자, 보조는 중개 업무 보조할 때 저 보조원이에요 라고 미리 고지하라고 그랬죠. 이거 어기면 500만의 과태료 이거 알아라.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공통점은 이건 소공사 보조원만 공통점이 아니라 개공사 등 모두에게 공통점 그랬어요.
모두에게 공통점. 그래서 이중금지 예방 비결 해가지고 모두에게 공통점. 자,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고용인. 자, 대표 유형 봅니다. 62페이지. 자, 개공사 고용인 관련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 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2번.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라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랬고, 3번. 소공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 자, 일단 교육은 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요. 4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추정이 아니라 본다. 자,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책임진다고 그랬죠? 동등하게. 자, 35번. 자, 보조원에 대해서 옳은 겁니다. 이제 나중에 문제 볼 때 보조원을 묻는지 소공사 묻는지 항상 체크해야 돼요. 자, 옳은 거 1번.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공사 보조원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이중소송. 자, 2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다 그랬고. 3번. 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죠. 보조는 업무를 못하니까. 그럼 4번. 개공사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라. 10일. 종료일로부터 10일이죠. 1개월이 아니라 10일 이내.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자, 보조원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자, 36번. 자,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 같은데, 소공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직접 확인해야 되고, 개공사가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그랬는데, 그렇죠. 업무 개시 전까지. 소공사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자,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 소공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간, 원본 게시해야죠. 원본 게시해라 그래. 자, 5번. 자, 개공사가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라. 예. 자, 37번. 자, 고용인에 관하여 옳은 거. 자, 소공사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라 그랬는데, 자격증 이런 거 사본 없다고 그랬어요. 다 외국인들 맞죠. 2번.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하고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전자문서는 다 돼. 안 되는 거 하면 뭘 떠올려라? 두 개. 휴업과 폐업. 항상 휴업과 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직접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때 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자, 시도지사는 보조원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는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건 중개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등록관청에. 중개 업무는 등록관청에.
항상 우리 주어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주어. 자, 보존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라. 자,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5번. 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 개공성행위로 본다. 벌써 틀렸죠. 술 마시고 폭행하고 이런 거 책임 안 져요. 남 얘기처럼 안 들리잖아. 자, 38번. 자,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네. 자, 소공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인장 등록 해야죠. 계약서 작성 교부.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보증 설정 안 하고, 비밀 준수 해야 되고, 이중소속 맞고, 확인 설명서 보존 이런 건 아니에요. 교부 보존 이런 건 아니에요. 개공사가. 자, 39번. 자, 우리가 보존을 이번에 이제 고용했습니다. 자, 보존. 자, 틀린 거 그랬네. 1번. 자,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고요. 2번. 개공사가 보존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이를 미리 신고해라 그런데, 미리 아니라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그 다음, 개공사는 보존에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서 확인 설명서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못한, 이런 일을 못한. 3번, 보존 행위가 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사만 받는다. 왜? 보존한테는 때릴 수 없으니까. 5번, 보존이 중개 관련 업무로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등록 결격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자, 40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이 고용한 소공사 을은 법령상 상한액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금 소공사 을이 초과수수했죠? 그럼 얼른 떠올려야 돼. 초과수수는 금지행위 위반이죠? 그러면 금지행위 초과수수는 형벌은 얼마짜리? 매무수거 수 초과수수는 1년 1천. 그리고 개공사가 위반하면 임치고 소공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거 항상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의뢰행위는 자격정지 해당하고 맞고, 2번 의뢰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관청 갑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냐? 그렇죠. 왜? 개공사가 한 거라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개공사는 임치다. 3번 그리고 이것은 뭐다? 1년 1천이다. 4번 갑이 의뢰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자, 그때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령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 5번 갑이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결격사에 해당한다가 아니죠. 아니라고 그랬죠. 판례가. 자, 41번. 자, 보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보존 이 법상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개공사 및 보존 모두에게 업무정지. 아니죠. 보존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2번 개공사가 법령상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보존을 고용했어요. 아, 그럼 우리 500만 원이야 과태료가 아니라 필취에다가 1년 1천. 자, 3번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공사 보존이 될 수 없죠. 이중소속이니까. 자, 보존으로 외국인 고용할 수 있나요? 네. 요즘 뭐 거의 우리나라 외국인조다. 자,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고용한 보존이 결격사에 해당되고 개공사가 그 결격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는데. 자, 사원 임원급하고 고용인하고는 아까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원 임원은 등록 취소, 고용인은 뭐다? 업무정지. 고용인은 업무정지. 자, 4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소공사 을, 그리고 보조원 병, 이런 거 할 때는 얼른 갑, 을, 병이 누군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 치라고 하니까 갑, 을, 병에다만 동그라미 쳐. 그럼 그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 참 말 안 들어, 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 이렇게 해야 되고 소공사 을 이렇게 해야지. 있었어? 그래서 갑을 병이 누군지 빨리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을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벌써 틀렸죠? 자,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갑만 서명 및 날인한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나요? 지금 을이 누구야? 소공사. 그러니까 지금 개공사가 아닌 사람이 거래계약서 작성했죠? 근데 소공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면 소공사가 당해 업무 관여했으니까 소공사 서명 날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간만 하면 안 되잖아. 자, 병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런데 병은 보조원이니까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4번 병이 업무상 고의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갑과 병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네. 맞나요? 부진적 연대책임이니까 둘 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자, 5번 병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의뢰인은 갑이 가입한 협회 공제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이때 개공사는 공제에 가입한 거예요. 그럼 여기 공제사업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병이 한 것은 곧 갑이 한 거니까. 자, 43번. 자, 옳은 거.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자, 소공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실시하는 직무가 아니라 실무. 소공사는 실무교육. 자, 소공사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자, 3번 개공사가 고용할 수 있는 소공사 수는 5배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데 소공사는 인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조원만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소공사는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소공사임을 알려라? 이것도 보조원한테 해당되는 거죠? 자, 5번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고용인까지.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여러분 좀 바쁘죠? 토요일 날도 특강 있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저 중개사법인데 중개사법 같은 경우 이제 그 특강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엑기스 우리가 꼭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또 기출문제집 보거나 보통 시험 문제 보면 많이 틀리는 게 있어. 그런 거 또 따로 모아가지고 OX 형태로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꼭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뭔지 그걸 공부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엑기스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할 거니까 특강을 꼭 시간 내서 듣고 그리고 그 자료는 소중하게 시험 볼 때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 그럼 그 자료만 내 것으로 소화해도 80은 기본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강 듣고 나면 80은 항상 넘어야 돼. 안 넘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 교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은 기간 막 그렇게 틈틈 우리가 뭐 노는 날이 어렵어. 수험생은 놀려고 하면 에브리데이 썬데이야. 그러잖아. 놀려고 하면.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일요일이 없어. 그냥 모두 공부 몰빵하자 이거.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이 날 더운데 놀러 가봤자 더위 먹어. 그래서 일주일간 병원에서 능계리 주사 맞고 말이야. 수액 맞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시원한 학원에서 여기가 피서지. 그렇게 해서 할 때 집중해서 끝내세요. 네, 그러면 그 확인 설명까지. 잠깐만 문제를 보고. 이게 서식을 맞아. 이게 순서가 좀 다르던데. 거기 거래 정보망이 저 뒤쪽에 있어요. 그럼 정보망도 봐야 돼. 정보망. 그 정보망이 106페이지 있어요. 그러니까 106페이지에 있는 정보망도 보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장 등록 휴폐업, 그 다음에 중개계약 정보망, 그리고 확인 설명서 해가지고 83페이지잖아. 문제지 83페이지. 자, 83페이지까지 있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